지난 2일 서울 노원구의 한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한 남자아이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2살 A군은 목을 맨 상태였는데요. 또 지난해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B양이 아파트 3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불과 사흘 앞둔 때였는데 집 안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11살 어린 소녀의 마지막 말이 담긴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에는 동반 자살 문제를 일으키는 인터넷 자살 카페가 적발이 됐는데 운영자가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석 달 전에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5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고요. 전체 응답자의 5%는 3번 이상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돈보다 화목한 가족을 택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37%가 화목한 가족을 선택해서 돈보다 훨씬 높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화목한 가족보다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살기 힘드네요. 함께 세상 떠날 분 찾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이 운영한 자살 카페에 게시됐던 글입니다.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성적 모두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당장 필요한 건 부모의 관심 아닐까요? 평소 아이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을 흘려듣지 마시고 요즘 우리 아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먼저 대화부터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만일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하거나 섣부르게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계획은 있지 않은지, 만일 어떤 행동을 시도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성을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말이 배부른 소리거나 푸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있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든지 어느 순간 자살을 감행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나 징조가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청소년의 자살은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부모님의 노력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